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만나볼게요. 자, 우선 관계사로부터 양수를 좀 받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현대오토론이 이제 관계사인데 이쪽으로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반도체 통합 공급 쪽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의 인적, 물적 자산인데요. 참 이게 이렇게 받는 대로 1,332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부분인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3분기 말 기준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단에서는 6,1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9억 원 이 정도이고 이제 양수 가액이 1,332억 원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벌였냐? 앞으로의 미래 전략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현대오토론의 파워트레인용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양수받는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엔진 제어기용 반도체, 변속기 제어기형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계산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친환경차의 주요 기능,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그리고 전력 제어, 모토, 구동 이런 부분인데 핵심 반도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현대오토론이 했었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의 기능이 결국 제어 이런 부분을 좌우한다. 얼마나 이제 성능이 좋을 것인지, 반도체 기능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도 기술력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율주행용 반도체 쪽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오토론이 카메라, 뭐 영상장치, 초음파 신호처리, 미래 영상기술, 레이더 신호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첨단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차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고성능 반도체의 내재화 그런 기술을 탑재하는 그 내재화의 첫 실현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애널도 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하드웨어 부품 개발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그런 이슈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어기, 앞서서 말씀드린 그리고 보여드린 제어기 반도체 사업이 현대모비스로 이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환경차, 앞서서도 저희가 그 부품 기술을 보여드렸고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 앞서서도 보여드렸는데 그 하드웨어 부품 개발의 핵심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계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전동화 부품군의 고성장 이런 부분도 향후 6년간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 22% 성장하고 25년도 매출 성장 21% 전망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지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라라는 전략이었는데요. 미래차 성장을 위해서 현대모비스의 행보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론 그 양수에 대한 이슈 오늘도 계장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이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적 이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화장품 업체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우선 LG 생활건강의 분기 실적 전망인데요. 4분기 매출이 2조 한 23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73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화장품 섹터예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파악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 약간 감소가 되더라도 이 생활용품이 엄청나게 뛰잖아요. 거의 300% 가깝게 뛰는데 이게 매우 긍정적이고 음료 같은 섹터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화장품 매출이 7% 전년 동기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4분기 뉴 에이본 인수 효과로 1,000억 원 매출이 계상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화장품 매출은 면세점은 전년 동기 5% 그리고 중국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과 기준에서 2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감소했지만 이런 부분은 눈에 띈다라고 얘기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화장품 긍정적으로도 바라본 흐름들이 있었고요. 생활용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0% 이상 뛰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영업이익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전년도 낮은 베이스와 또 피지욕의 인수 효과 때문이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도 불구하고 탄산이나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등 고마진 상품 매출이 좀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분이 생활용품인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8, 19, 20, 21년도 지속해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잠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도 좀 했고요. 그리고 품목수를 줄이는 흐름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손소독제 이게 추가가 됐죠. 긍정적인 흐름들 코로나19 수혜를 이쪽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닥터크루토, 히말라야 핑크 솔트 프리미엄 제품들 잘 팔았다.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고마진 피지욕의 매출이 개선됐고 3분기 이후 뉴 에이븐 사업이 BEP를 넘어서면서 이게 이제 수익이 이제 창출되는 그 선이죠.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적 이슈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얘기했습니다. 화장품도 견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매출을 긍정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후입니다. 이번에 광군제 같은 경우에도 순위 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20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화장품 부문, 이 후를 말씀드렸지만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중국 럭셔리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슈메티컬이라고 해서 화장품 그리고 뭐 의학 이런 부분이 함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유일하게 징익을 지속하고 있는 독보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활용품, 음료 사업 경쟁력 제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하면서 손소독제 영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앞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LG생활건강 목표 주가 200만 원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생활건강과 현대모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